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서거석 교육감 기자회견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언론사 기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과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저는 2022년 7월 제19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교육 정책은 절차에 따라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쉼 없이 고민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학생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 이전과 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군산 남중과 군산 상일고 이전 설립을 시작으로 전라중 설립, 전라고 이전 설립, 4개의 특수학교 신설,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과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봉지구 입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삼봉중학교 신설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 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하여 금년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습니다. 중학생은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삼례 중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나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중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삼봉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삼봉중학교 설립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었던 이유입니다. 지난해 여러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요 예산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드디어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삼봉중학교 설립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유입 학생 수 추이, 미입주 단지 개발 상황, 학생들의 중학교 이동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율과 실제 유입된 중학생 수를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삼봉지구에 유입된 중학생 수는 219명이며 향후 아파트 추가 입주 계획에 따라 2028년에는 4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삼봉지구에 19학급 규모, 일반학급 18개, 특수학급 1개의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자체 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마치면 2028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삼봉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전북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끝으로 무너진 전북 교육을 일으켜 세우는데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중앙 선임 문제가 교육부의 심사 기준 때문에 신설이 좀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공지구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300억 미만의 학교는 중투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혹시 도내에서 좀 우선적으로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아파트 신개발 지구에는 또 학생 수가 다른 데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 많이 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그 양극화 현상이 이 큰 도시에서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4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다고는 점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지역 간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심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새롭게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있는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가능한 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하는 것을 거의 이제 원칙 비슷하게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그 기준이 이제 아주 소규모 예산까지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만큼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대규모 학교를 세우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대응해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통합도 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교육부에 적극 건의를 하게 됐고, 교육부에서 그러한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면 한 총액 300억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걸로 하고 미만은 거치지 않는 걸로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이제 우리 삼봉지구와 같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곳이 사실은 그 군산의 디오션시티라든가 또는 역세권 그런 두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동안 역세권에 이제 초등학교를 하나씩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산 남중을 지금 디오션시티에 이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시켜서 현재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역세권에도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를 먹었는데요. 거기도 군산상고를 이제 인문계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역세권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 주로 이 해안을 따라서 서쪽에
도심이 발달이 돼 있었고 그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동쪽 내륙 쪽으로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제 서쪽 해안 쪽에는 구도심에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 동쪽 내륙 쪽에는 학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새로 개발된 곳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시티인데 에코시티에 그동안 초, 중, 고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2개 시설이 됐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지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3초를 지금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전라중학교가 이제 금년 3월에 이전해서 현재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고등학교도 이제 지금 송천동에서 에코시티로 이전해서 설립하는 걸로 현재 확정이 돼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윤현수 기자인데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사용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혹시 그 재원 마련에서는 어떻게 지금 좀 예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네, 재원 마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그걸로 충분히 충분히 그걸 마련할 수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일단 300억 미만의 경우에 교부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전조방송 문철민 기자인데요. 삼봉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 계획 단계부터 이제 학교 용지가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신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학교 용지 부담금 제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물론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방금 좀 발표했습니다만 관련해서 교육감이 좀 생각 입장 어떻게 계십니까? 네, 뭐 저도 우리 교육감 협의회의 전체 의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있긴 하신데 만약에 부지가 없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용지는 특히 이제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파트 개발할 때 일단 그 부지는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죠.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올해 초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중학교 학생 비치 계획을 보면은 현행 211개 수준을 그대로 5년 뒤까지 이제 유지할 계획인데 그 이유가 학생 수가 급격하게 6천 명 이상 이제 감소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전 신설 말고 이전해서 새로 이제 올리는 쪽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하셨잖아요. 심지어 지금 주변에 자차 거리로 6분, 8분 거리에 3대중 완주중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이제 버스 거리로 30분이라고 하셨는데 효율성을 따졌을 때 노선이나 그런 완주중이나 3대중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지금 이제 삼봉지구에 4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제2지구 또 지금 입주를 제대로 안 한 데까지 합치면 그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실제로 학생이 얼마나 유입이 됐나 하는 걸 보니까 219명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 신설을 확정을 지어서 실제로 그 절차를 밟아서 완공이 될 때는 28년 3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약 450명 정도의 학생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학급당 25명씩 6학급 규모로 하면 전체가 3개 학년이기 때문에 6, 3, 18, 18개 학급이 되겠죠. 그러면 450명의 기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8년에 한 학년에 6학급 규모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삼봉지구에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자체 예산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이나 세목이나 아니면 예산 뭐 전용하는 건지 예비비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부금 300억 미만일 경우 교부금 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뭐 특별교부금이랄지 아니면 지방재정 교부금이랄지 아니면 뭐 어떤 교부금인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예산이 어디로 올 건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네, KBS 이지영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예.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으로 이제 300억 미만으로 짓는 경우에는 일단 교부금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3중 말고요. 도교육청 이전 문제가 항상 논란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도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도교육청 부지 또 이 건물 이게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주차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또 뭐 회의실도 없고 여러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회의는 주로 전주 시내를 전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업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여러 개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처음부터 부지를 너무 좀 좁게 잡았고 또 공간도 협소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지금 전주교육지원청도 현재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는 여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라중 부지 이전 하고 남은 부지에다가 그걸 원래는 이제 지키로 계획을 했었는데 또 다른 지역보다도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가 투자가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전라중 부지를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 캠퍼스를 짓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교육지원청도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지키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동시에 이 본청과 전주지원청을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마침 잘 아시는 것처럼 저쪽 에코시티 부근에 그 기무사 부지가 이제 남은 게 있어서 이제 그쪽에 정치인들로부터 저희가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본청을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어차피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만약에 저희가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또 이걸 다시 뭐 증축을 한다든가 해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전주도 받아야 되고 본청도 받아야 되고 두 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기무사 부지로 이전을 해 가고 그리고 전주지원청이 이 본청 자리로 이전하게 된다면 중투는 한 번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절차적으로는 우선 그 땅이 기무사 부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주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 지역의 그 이제 국회의원 새로 당선되신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그 이전에는 또 김성주 의원께서 그 국방부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시와 또 함께 협의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뭐 저희하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일단 그 절차적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기무사 부지를 이제 전주시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 전주시에서 그걸 사용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또 이제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같이 그 협의를 해서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